자, 이번 단원에서는 전자기파의 발생, 그 다음에 수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코일 근처의 이런 자석의 움직임에 의해서 이 안의 자기장이 변하면 우리가 이 코일에 유도전류가 흐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유도전류는 사실은 자기장에 의해서 전기장이 생기기 때문에 유도전류가 흐르게 되는 건데요. 자, 그러면 이 자기장의 변화만 전기장을 만들 수 있느냐가 아니라 전기장도 자기장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우리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서 나침반을 놨을 때 움직이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류가 자기장을 만들 수도 있었는데요. 그 말은 전기장도 자기장을 만들 수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자기장은 전기장을 유도하고 전기장은 자기장을 유도하고 계속 서로를 유도할 수 있는데 이때 이 유도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어떤 진동이 나타납니다. 이 진동이 나타나면서 파동의 형태로 이렇게 퍼져 나가는 것을 우리는 전자기파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전자기파를 우리가 발생을 시킬 수가 있는데요. 자, 도선에 코일을 연결을 합니다. 자, 코일을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교류 전원을 발생을 시키고 여기에 코일만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자, 축전기도 같이 연결을 하는 거죠. 자, 간단하게 말해서 교류 전원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극, 마이너스극 이렇게 생겼다가 그 다음에 이쪽이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이 전자의 흐름, 전하의 흐름을 바꿔주는 건데 예를 들면 여기가 플러스극, 마이너스극이라고 하면 축전기가 이렇게 충전되니까 전기장이 이렇게 나올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극으로 바뀌어버리면 이쪽이 플러스, 그 다음에 이쪽이 마이너스가 되면서 이렇게 전기장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보시면 이렇게 전기장이 됐다가 이렇게 전기장이 됐다가 계속적으로 바뀌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전기장으로 인해서 유도되는 자기장이 바뀌게 됩니다. 이 바뀌는 자기장 때문에 이 코일에도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죠. 자, 그러면 이 바뀌는 변화는 자기장이 또 여기에서 생기는 유도 전류에 의해서 전기장을 또 유도를 하고요. 그러면서 또 공간으로 이제 퍼져나가게 되는데요. 자, 이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게 전자기파입니다.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전기장, 바뀌는 전기장이 또 자기장을, 자기장이 또 새로운 전기장을 이런 식으로 서로 유도하면서 이제 공간으로 이 파동이 퍼져 나가는데요. 자, 이 전자기파는 이제 이 공간으로 이렇게 전파가 됩니다. 자, 그런데 자, 붉은색 여기가 전기장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위아래, 위아래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진동을 하죠. 그 다음에 자기장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금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장은 위아래, 그다음에 자기장은 이렇게 옆으로 진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전기장과 자기장에 의해서 생긴 전자기파는 자, 이쪽으로 진행을 한다는 거죠, 막상. 그러면 전기장에 대해서도 수직이고 자기장, 이 축에 대해서도 수직이다. 그래서 전기장과 자기장은 이 진행 방향에 대해서는 수직으로 진동을 한다. 전기장은 이렇게 진동, 자기장은 이렇게 진동한다. 그 다음에 진행 방향은 이렇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전자기파는 이제 파동이죠. 그러면 파동이 이제 진동을 하면서 진행을 할 텐데요. 이때 이 전자기파의 속력은, 전파 속력은 빛의 속력이랑 같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그림은 자, 축전기만 연결된 그림인데요. 자, 교류가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했을 때 아까 이쪽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충전된다고 했었죠. 자, 충전이 완전히 되면은 여기에 전류 이제 더 이상 흐르지 않겠죠. 그러면 다시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로 돼서 이렇게 바뀌기 전까지는 충전이 되어버리면 이 도선에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축전기랑 교류 전원만 연결되어 있을 때는 이 축전기가 저항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완전히 충전됐을 때는 여기서 이 주파수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 이상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이때 여기서 축전기가 저항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류 이 전원에다가 코일만 연결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교류 전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파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겠죠. 어쨌든 더 빨리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는데요. 자, 이때 그 흐름에 따라서 이 코일에
유도 전류가 발생하고 또 자기장도 발생하고 여기에서 유도 기전력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유도 기전력이 발생하는 정도가 뭐에 따라 결정하냐면 코일의 자체 유도 계수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그래서 L이라고 하겠습니다. 자체 유도 계수는 코일의 가문수에 따라서도 달라지고요. 길이에 따라서도 또 면적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자, 근데 자체 유도 계수가 크면은 유도 기전력이 더 잘 발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여기에서 원래의 그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가 커진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때 이 코일도 사실은 저항처럼 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저항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교류 전원 같은 경우에는 주파수가 뭐 더 빠르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진동수가 커질수록 더 빠르게 전류가 변하기 때문에 그때는 또 코일의 저항 역할도 좀 더 커지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도선에 저항도 연결하고 코일도 그다음에 축전기도 다 연결을 했다고 한다면 이 주파수에 따라서 전류의 세기가 사실은 변합니다. 전류가 뭐 커졌다 작아졌다 할 수 있는데요. 어떤 특정 주파수에서 가장 전류의 값이 커지는 때가 있거든요. 자, 이때를 공진 주파수라고 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교류 주파수에 따라서 뭐 전류가 무조건 커지고 작아지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걸 책정을 해보면은 어느 지점에서 전류가 확 올라서 가장 높은 전류가 흐르는 이 지점이 있더라. 이때를 우리는 공진 주파수라고 하는 거죠. 이 값을. 이 공진 주파수는요, 이 축전기 전기 용량이랑 그 다음에 코일의 자체 유도계수 아까 L이라고 했었죠. 이거에 따라서 다른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이 코일이나 그 다음에 축전기를 변화시켜서 어떤 특정 주파수에서 전류가 가장 크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변화시키면서. 자, 그때 전류가 크게 흐를 수 있는 그 현상을 전자기파 공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라디오 얘기할 때 이 주파수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때 우리가 이렇게 뭘 돌리잖아요. 채널을 돌린다고 할 때 라디오 채널을 이렇게 돌리면서 뭔가 이렇게 스위치를 하는데 그때 우리는 뭘 변화시키고 있는 거냐면 사실은 이 축전기의 폭을 변화시키는 거죠. 왜냐면 코일은 왔다 갔다 갈아 끼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축전기 같은 경우에 면적이나 그다음에 이 거리에 따라서 코일, 이 축전기 전기 용량이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돌려가면서 얘를 뭐 넓혔다가 좁혔다가 하면서 이 전체의 주파수, 공진 주파수를 이제 바꿔주는 거고 이때 그 라디오 채널의 주파수와 그 다음에 우리가 듣는 이 라디오의 주파수가 딱 같을 때 이때 전류가 세게 흐르면서 공면 현상이 일어나고 그때 우리는 라디오를 이렇게 잘 들을 수 있게 되는 현상입니다. 전자기파 내용을 이 문제들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자기파의 전기장과 자기장은 서로 수직이다. 맞죠? 이 둘도 수직이고 진행 방향과도 수직이다. 그럼 전자기파는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다. 여러분, 파동은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전자기파는 에너지 전달할 수 있고요. 진공에서 전자기파의 속력은 파장이 짧을수록 느리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이 전자기파의 전파 속력은 빛의 속력이랑 같습니다. 그래서 파장이 짧을수록 느린 건 아니고요. 항상 유지가 된다. 빛의 속력이랑 같다. 전자기파는 물질을 투과하지 못하고 모두 반사된다라고 했는데요. 전자기파 물질 투과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반사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시면요. 전기장과 자기장의 진동 방향은 수직이다. 아까 얘기했었죠. 자, 전기장은 이렇게 X축 방향으로 지금 진동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장은 Y축 방향으로 진동하고 있습니다. 서로 수직이고요. 전기장의 진동 방향은 전자기파의 진행 방향이랑 수직 맞죠? 자기장의 진동 방향, 전자기파의 진행 방향과 수직 맞습니다. 왜냐면 Z축 방향으로 지금 진행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기장 진동 방향, 자기장 진동 방향은 모두 수직입니다. 한 지점에서 전기장의 세기가 최대일 때 자기장의 세기는 최소이다. 여러분 보시면요. 전기장의 세기가 최대, 이렇게 세기가 최대일 때 자기장의 세기도 보시면 최대이죠. 그래서 이거는 X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는요. 이 축전기에 교류 전류가 흐른다. 그리고 급한 사이에 이제 전기장이랑 자기장이 발생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하면, 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하면 코일에 유도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여러분, 자기장이 변하면 오히려 유도 전류가 흐르죠. 그래서 이건 아니고요. 그럼 축전기 급한 사이에는 일정한 크기의 전기장이 만들어진다. 여러분, 여기서는 지금 교류 전원이기 때문에 일정한 크기가 아니라 계속 변화합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 변하는 전기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축전기 급한 사이에 발생한 전자기파의 자기장과 전기장은 서로 수직 방향으로 진행한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자기장, 전기장은 항상 서로 수직 방향으로 진행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저항 코일 축전기를 진동수를 바꿀 수 있는 교류 전원에 연결했습니다. 자, 교류 전원의 주파수가 클수록, 여러분 주파수가 크다는 말은, 자, 여기서 선생님이 아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계속 바꾼다고 했는데요. 이 바꾸는 그 횟수가 많다, 이 말을 1초에 바꾸는 횟수가 더 많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럴수록 전류의 크기는 증가한다 라고 했는데요. 언제나 이 주파수에 따라서 전류의 크기가 항상 증가하는 건 아니죠. 어떤 특정한 그 주파수, 공진 주파수라는 게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자, 교류의 주파수가 커질수록 코일의 저항 역할이 커진다라고 했는데요. 이 코일의 저항 역할 보시면은 주파수가 커질수록 코일의 저항 역할이 커진다. 자, 이게 많이 왔다 갔다 할수록 그만큼 코일의 유도기 전력이 계속 발생을 하겠죠. 왜냐면 자기장이 그만큼 많이 변화하기 때문에 유도기 전력은 저항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역할이 커지는 거 맞습니다. 교류의 주파수가 커질수록 축전기의 저항 역할이 커진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됐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이러면서 축전기가 완전히 충전되면은 오히려 또 저항 역할을 해주는데요. 주파수가 커진다. 축전기의 저항 역할이 커진다. 여기서는 주파수가 오히려 작을수록, 왜냐하면 빨리빨리 바뀌어버리면 그만큼 완충되었을 때의 저항 그 시간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오히려 주파수가 커지면 축전기의 저항 역할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주파수가 작을수록 축전기의 저항 역할이 커지게 돼서 여기서는 답이 1번 되겠습니다. 더 많이 변화하지 않을수록 이 축전기가 완충되면서 저항 역할이 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면, 자, X축 방향으로 자기장 Y축 방향으로 진동하고 있습니다. 자, 전자기파의 진행 방향은 Z축 방향 맞죠? 자, 즉 XY 이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안테나 속 자유전자는 전기장과 동일한 진동수로 진동한다. 이 안테나 속 이 전자는 이 전기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동일한 진동수로 진동하는 거 맞습니다. 세 번째, 안테나는 전자기파의 특정 주파수에 공명을 일으킨다. 여러분, 안테나를 통해서 우리가 통신을 받는데요. 이 전자기파의 특정 주파수가 있고 그거에 의해서 공명이 일어나서 우리가 전류가 크게 흐르면서 뭐 라디오를 듣거나 TV를 볼 수 있거나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특정 주파수에 공명 일으키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번에 아까 전류랑 주파수 요 그림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어떤 특정 주파수에서 이 전류가 세게 흐르는데 이때를 공명이라고 한다라는 거 기억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안테나가 전자기파를 수신하는 과정이다. 자, 안테나의 전자는 아까 이거랑 똑같은 지금 문제겠죠? 전자기파의 뭐로부터 전기력을 받으려면 전기장으로부터 받아야겠죠. 자, 전기장. 안테나에 들어오는 전자기파의 무엇은 시간에 따라 진동하기 때문에 안테나 속 전자도 위아래로 진동한다. 여러분, 시간에 따라 진동합니다. 어떻게 일정하게 흐르는 게 아니라 계속 시간에 따라 변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려면 직류가 아니라 교류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라디오와 같은 전기기구에서 전자기파를 수신하는 장치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코일 1차 회로 있죠. 그 다음에 2차 회로 이렇게 여기는 축전기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안테나에 전자기파가 이제 왔다고 해요. 그 다음에 두 회로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보는데요. 자, 안테나에 지금 여기가 전자가 왔다 갔다 하고 있을 건데요. 자, 여기 조금 더 키워보겠습니다. 자, 여기 전자가 왔다 갔다 내려갔다가 또 올라갔다가 계속 진동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진동에 따라서 전기장이 변화하겠죠. 그러면
이 전류에 따라서 자기장이 변하기 때문에 당연히 코일에 유도 전류가 흐릅니다. 유도 기전력이 생기고요. 자, 그러면 안테나에 전자기파가 도달하면 1차 회로에서 1차에 직류 전류가 흐른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직류가 아니라 여기 전자 자체가 왔다 갔다 교류가 흐르게 되겠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진동은 직류가 아니라 교류가 흐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차 회로의 코일에는 1차 회로의 공명진동수와 일치하는 유도 전류가 흐른다라고 했는데요. 이 2차 회로에는 지금 전원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1차 회로에 의해서 여기 지금 우리 상호 유도 우리 배웠었죠. 자, 여기에 따라서 여기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요. 이 공명 진동수, 여기 진동수와 일치하는 유도 전류가 여기에도 흐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맞습니다. 2차 회로의 축전기의 전기 용량을 조절한다. 그럼 2차 회로의 공명 진동수를 조절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 2차 회로의 축전기의 전기 용량을 조절한다. 축전기의 전기 용량을 조절한다라는 거죠. 그럼 2차 회로의 공명 진동수, 여러분 공명 진동수는 자, 자체 유도 계수, 그다음에 전기 용량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 용량에 따라서 공명 진동수 조절할 수 있고요. 이 공명 진동수를 조절하는 게 여러분 라디오 채널 바꾸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맞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자기파는 아까 앞에서 설명한 것 플러스 이 문제에서 본 내용을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